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너무 뜨거운 금 투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제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황금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요즘 금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이 말씀이 더 와닿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금 열풍이 불고 있죠. 작년부터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한국의 금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무려 20%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158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도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갑자기 펑 하고 거품이 꺼졌거든요. 그때 금값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25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금 투자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금값의 역사 속으로 잠깐 여행을 떠나볼게요. 그리고 현명하게 금 투자를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죠. 1944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미국이 달러랑 금은 서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선언하면서 달러가 전 세계 돈의 왕좌에 앉게 된 거죠. 근데 이 좋은 시절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1971년 베트남 전쟁으로 돈이 많이 필요했던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결국 미안해, 더 이상 달러랑 금은 교환 안 해줄게 라고 선언했어요. 네, 이때부터 두 경제 거인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생각해보세요. 네, 달러는 얼마든지 더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당연히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70년대 말에는 두 번이나 석유 파동이 터졌어요. 네, 기름값이 확 뛰니까 모든 물가도 같이 올랐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면요, 같은 라면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종이돈 말고 변치 않는 금을 사자 라며 금으로 몰려들었고 금값은 로켓처럼 솟구쳤어요. 이 시기에는 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하는 등 중동 지역이 불안정했어요. 자,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더 인기 있었던 거죠. 근데 영원히 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금리를 확 올리자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갔고 금값은 우르르 무너졌어요. 자, 첫 번째 황금 파도가 이렇게 끝난 거죠. 시간이 훌쩍 지나 2010년대 초, 이제 우리는 또 비슷한 상황을 봤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시장의 달러를 왕창 풀었거든요. 달러 가치는 떨어졌고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들었어요. 금값이 다시 치솟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금값은 또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회복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자 이제 금값도 슬슬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역사를 보면은 재미있는 패턴이 보여요. 금값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그리고 세상이 불안할 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오른 금값은 언젠가는 꼭 조정을 받더라고요.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요. 올해 금값이 또 하늘을 향해 이렇게 치솟고 있죠? 과거 패턴으로 볼 때 왜 그런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금값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좀 이상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달러 가치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금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요인인 위기 상황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달러에 덜 의존하려고 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대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이런 혼란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더 사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금값이 치솟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히고 경제 불확실성도 해소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금값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아시죠?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사고 싶어 해서 국제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있어요. 이 프리미엄이 10% 이상 벌어지면 아, 이제 거품이 생겼구나 하고 보는 신호가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 금 가격도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금 시장에 거품이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여러 금융기관들이 올해 초에 2025년에는 금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거야 라고 예측했었는데 벌써 거의 그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도 조만간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신호예요.
자,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금도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번 떨어지면은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물론 누구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금이 곧 떨어질 거야 하고 겁먹어서 모든 금을 팔아버리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오를 수도 있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그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요. 또 수십 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금값이 오히려 정말 싼 수준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만큼 지금 당장 더 사기보다는 국제 금값과 우리나라 금값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자산을 다양하게 나눠보세요. 주식과 금 말고도 미국 장기 채권은 지금 고금리 때문에 싸게 살 수 있고 배당도 꾸준히 줘요. 비트코인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금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은 매달 조금씩 꾸준히 사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너무 아프거든요. 매달 조금씩 사면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고 긴 안목으로 투자하면 결국에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황금 파도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해요. 이 파도를 지혜롭게 타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풍요로워지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